134만 톤. 그러니까 이게 지난 6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2년 4개월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네, 2011년에 사고가 난 지 12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도쿄전력은 앞으로 2051년까지 30년 동안 나눠서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일본 현지 반응을 도쿄 특파원을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일본 현지 주민, 후쿠시마 주민, 어민들의 반발이 크던데요.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지금 어민들이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차례 만났지만 아무튼 일본 현지 어민들은 관계자들 또는 이제 어업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은 방류할 수 없다. 연기해라라는 것이 지금 일본 어민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일본 어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제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고 사실 일본 국민들도 이제 2011년부터 벌써 1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류하지 않는 한은 탱크를 더 세울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2050년경에는 폐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조치인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정부 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순응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 4할 정도는 잘 모르겠다이고 3할 정도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일본 국민들은 의구심이 강한 거죠. 이걸 진짜 방류해도 되는 건지 생선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자신은 없지만 정말 12년간 그동안 이제 물탱크에 담아왔고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고 일본 정부가 이것이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것을 또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국민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역시 이제 관이라든지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가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이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좀 약간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국민들조차 일단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10명 중 4명 정도인 거잖아요. 이 반발 여론 그리고 모르겠다는 국민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그동안에 사실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방류 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4개월 전에 이미 2021년 4월 달에 방류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중간 보고서가 있었고 지난 7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미국은 지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미일 양국이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조항까지 있었거든요. 또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측에서 본다면 이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IAEA 보고서를 수용했다라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 측의 인식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본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2년 4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적어도 2023년 8월 말까지는 방류를 개시한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온 거죠. 그때부터 그 원칙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격 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각에서 결정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2021년 4월 달에 결정을 한 겁니다. 방류를 결정했잖아요. 방류하고 시점까지 결정한 시점까지 겁니다.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입니다. 2023년 8월까지는 방류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방류가 오늘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방류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더 입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일본 정부는 그 민원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 피해하고 그리고 이제 어업 여러 가지 관련된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 피해에 대해서는 300억 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헛소문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소문 피해, 풍평 피해라고 그러는데요. 소문이 나가지고 후쿠시마산 생선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소비가 급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300억 엔 정도. 그리고 이제 어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지원하는
지원금 이게 5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800억 원 하나로 하면 7,400억 정도 됩니다만 그렇군요. 그 예산을 지금 비축해 놓고 있고 예, 예. 10월 2일부터 그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현 주변에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습니까? 그건 저는 먹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홋카이도산인지 또는 이제 큐슈 앞바다에서 잡은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뭐 후쿠시마산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8개 현 수입을 금지하고 예. 있잖아요. 일본 국내에서는 사실은 다 그 어떤 지역과 관계없이 다 생선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예. 먹는 게 원칙이고. 예. 그렇지만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아. 이 수입 규제가 돼 어디 있기 산인지 때문에 나오는군요, 그게.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지역별로 거기 출하 지역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돼 있고 중국은 10개 현에 대해서 지금 수입 규제를 한 상태고 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일본산 세계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요? 초기에는 이제 그 일본산 수산물 규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약 7, 8개 국가에서는 전수 검사를 한 다음에 수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개 나라에서는. 7, 8개 나라요? 예, 약간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유럽의 국가들 포함해가지고 예. 그것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수입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냥 수입해서 먹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 유럽연합하고 미국에서는 전혀 지금 수입 규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수산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천일염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농산물 수입을 좀 금지 규제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바다 생선뿐만 아니라 예. 해조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피해도 사실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수산물에 관련된 총칭 그러니까 해산물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해조류라든지 미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입 지역에 따라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거죠. 네.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쌀 그리고 버섯류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가 상당 부분 지역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과연 안전한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지역에는 전부 다 이주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연 후쿠시마 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불신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가면 약간 그 싼 데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과자 종류 같은 거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측에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친구가 그런 곳에 판매하는 그런 그 쌀이라든 쌀 종류 과자 같은 것들이 예. 후쿠시마산 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원전 오염수가 처음 방류되는 날이어서 저희가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하루에 약 460톤씩 방류를 나누어서 하나 봐요. 그리고 좀 그 터널을 만들어서 한 1km 정도 터널을 만들어서 그 밖에서 이제 방류를 시작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예. 2011년 이제 3월 11일 날 이게 멜트다운 돼가지고 녹아내려 가지고 예. 터진 상태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열이 5,000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 현장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원전 1원전, 2원전, 3원전이 모두 파괴됐잖아요. 폭발했는데 아직 수리가 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설명 더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침출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통에다가 수조에다가 탱크에다가 저장해 온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탱크를 먼저 이제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 알프스를 통과해 가지고 예. 이제 물을 다시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스를 통과를 해도 자, 지금 저기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저 그래픽 보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일본에서 이제 그 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알프스를 통과해도 또 제거되지 않는 것이 트리튬 삼중수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물을 한 1,200배를 섞는 겁니다. 바닷물을. 1,200배를 1,200배 섞어요? 정도. 1톤에 약 1,200톤을 추가해가지고 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중수소가 이제 그 대개 1리터당 1,500베크럴 이하로 되도록. 기준치 이하로? 예. 예. 이하로 그 돼가지고. 1,100배럴이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수치는 높은데 일본 훨씬 더 그것을 좀 강화해가지고 예. 이 수치를 낮춘 거죠. 아. 그래서 1,500베크럴 이하가 되도록 해가지고 네. 삼중수소가 들어 있어도 이 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 이제 1km 떨어진 저 방출구 4번 있지 않습니까? 예. 4번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바로 앞바다에서 방출할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 해수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저로 가가지고 1km까지 물을 이동시킨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그것을 방류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지도를 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게 저기에 알프스 저 장비 있지 않습니까? 저 알프스 장비가 가끔 고장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IA 검증단이 계속 그게 고장 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예. 그렇지 않을 중요한 경우에는 바로 부분입니다. 중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예, 예.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지금 일본은 여기저기 지진이 항상 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 5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지진이 커지게 되면 즉각 중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개 안전장치를 지금 두면서 지금 방류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이제 방류를 시작했고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한 22조 베크럴 1년에 네, 네. 22조 베크럴까지는 안전한데 예. 그 이하 약 5조 베크럴 그러니까 전체 총량 이게 예를 들면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한다 할 경우에 연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5조 베크럴 정도로 해 가지고 네. 물을 섞어 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리터당 1,500베크럴이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안에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0년에 걸쳐 가지고 방류를 하고 아. 방류가 완전히 끝나면 예. 이제 완전히 그 폐로하는 완전히 원자로를 폐기하는 그 추가 작업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게 끝나는 것은 아마 2050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류가 끝나는 지점은 2031년이고 폐로까지 완전히 끝나는 지점은 2050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가끔 그 세슘 농어가 발견되기도 하고 광어가 발견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잡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11년에 한 1년 정도는 이게 그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알프스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알프스 장비가 예.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물로 예. 계속 식혀야 되기 때문에 원자로가 폭발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는 그게 그 대응 작업이 못 미치면서 농도가 높은 것은 보관을 하고 농도가 낮은 저농도 그 삼중수소가 있는 세슘이 있는 경우에는 방류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10년 전에 그런 오염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또 이제 몇 달 전에 예. 무려 그 세슘 기준치 한 180 그러니까요. 누르기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건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염수 방류를 사실 이제 국제사회 모두가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랑 후속 조치 관련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정기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방문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상주하는 것. 예. 한국 전문가가 파견돼 가지고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상주하면서 IAEA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일본 측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예. 지금은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일본 측에서 그 후쿠시마 해역 앞쪽에다가 한 100군데 채취 포인트를 두고 오염수를 측정하는 오염수를 겁니까? 측정하는 겁니다. 아.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생선도 마찬가지로 채취해가지고 예. 이게 안전한 거 확인하는 것이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약간 일주일간은 하겠지만 약간의 그렇게 빈도가 높은 빈도로 이것을 채취해서 검증을 하겠지만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공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인터벌 그 간격이 좀 저는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체는 우리에게 특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쿄 전력에서 매 시간 온라인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한국만을 위한 특별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군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단 요구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지진이 있거나 아니면 알프스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또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오염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단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즉각적으로 중단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측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과 안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할 경우 과연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양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방류를 중단하라고 한국이 요구할 수는 없어요. 네. 요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본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이 상당히 조금 네크가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점이 그럼 되어 뭐 있습니다. 한일 관계 문제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 발표, 중국 발표가 좀 다르잖아요. 뭐 주일미 대사는 뭐 후쿠시마 가서 지금 뭐 생선을 먹겠다고 하고 중국은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이 국제학 역학적인 관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어떤 쟁점화 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과학과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일본의 모든 원자력 발전의 것은 미국 측이 주도한 거거든요. 아. 미국과 일본 간에는 원자력 협정도 있고 예. 1950년대부터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 주도로 만든 기구가 바로 국제 원자력 기구거든요. 예. IAEA입니다. 예. 1957년에 그리고 1970년대 이제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그 첫 스타트가 후쿠시마 원자로거든요. 예. 근데 그걸 설계하고 시공한 데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미국의 선물이라고 봐도 돼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미국하고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처음에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중국은 그럼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중국에서 보는 과학의 기준 또는 이제 안전의 기준하고 미국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생선이라든지 어패류에 대한 기준하고 과학의 기준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IAEA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이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뭐 사실은 수산물을 중국인데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높습니다. 수산물 소비량.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일본이 재밌는데 일본이 2000년 기준으로는 1인당 해산물, 수산물 소비량이 한 70kg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은 40kg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 2000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전이거든요. 2011년 이전이긴 한데 예. 그때부터 떨어지기 역시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생선을 구우면 냄새가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생선을 먹지 않는데 사실 2011년 이후로 그 떨어지는 속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팔라집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아마 그런 현상이 우리 국내에서 재현되게 되면 수산물 업자나 어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 피해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철저히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